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7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왼쪽에 제가 써놓은 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배를 타고 48km 떨어진 선착장을 다녀오는 데는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는 내려가는데 3시간,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데는 4시간이 걸렸다. 자, 강물의 속력,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에 관한 문제는 꼭 알아야 될 게 배의 속력, 배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강물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속도가 붙어서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배에 우리가 흐르는 방향이 우리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 즉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우리가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속력인데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3시간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3을 곱한 거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거리가 나온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배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강물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배는 가고자 하는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이 생겨요. 우리가 빨리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이럴 때는 반대일 때는 빼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똑같은 거리는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방향이 같으면 더하고 방향이 다르면 빼줘야 되겠죠. 저항이 생기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우리가 흐르는 방향대로 가면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배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가 더해주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서. 그런데 반대 방향일 땐 빼주면 돼요. 그만큼 속력을 못 낸다는 거겠죠. 이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좀 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식, 2번식. 1번식에 우리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볼까요? 나누기 3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y만 남고 여기도 하면 3일은 3, 3, 6, 18 이렇게.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4분의 1 또는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y는 우리가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일은 4, 4, 2, 8.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좀 더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x 플러스 y는 16, x 마이너스 y는 12 이렇게 해서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y가 부호가 다르고 개수도 같으니까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를 바꿀 필요 없으니까 더하기. 자, y 소거해 주시고 x 더하기 x는 몇 x예요? 2x. 그 다음 16 더하기 12는 얼마야? 28이죠. 그래서 x는 얼마예요? 1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x가 뭐였냐면 배였죠. 그래서 우리가 배의 속력은 여기다가 써볼까요? 배의 속력은 14km 이렇게 우리가 1시간의 속력을 14km 간다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y도 구해야 되는데 y를 구하기 위해선 1번식으로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요거 지저분하니까 지워주시고 자,
이게 배가 x가 14가 나왔습니다. 이게 14예요. 그래서 x 대신에 14 써주시고 y는 그대로 써주시고 요렇게 y는 16 마이너스 14 그래서 y는 얼마예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물의 속력은 우리가 몇? 2km 이렇게.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이 나오면은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요 둘 중에 우리가 어떤 때 더하고 어떤 때 빼는지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일 때 배하고 강물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배하고 강물의 방향이 반대면 저항이 생겨서 많이 못 가니까 x-y.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곱해줘서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주면은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8번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지와 다은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4계단을 올라가고 지면은 2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대요. 처음에 출발했던 위치보다 민지는 24계단 올라가 있는 상태고 다은이는 12계단에 올라가 있었다. 민지가 이긴 횟수는 그랬어요. 일단 민지가 이긴 횟수를 x로 보면 진 횟수는 y가 되겠고요. 다은이는 이긴 횟수가 y고 진 횟수가 x가 되겠죠. 서로 역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지 거를 먼저 계산하면 이긴 횟수를 x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길 때마다 4계단 올라가니까 4x. 진 거는 우리가 2계단을 내려가야 되니까 2y. 그래서 현재 지금 몇 계단에 올라와 있어요? 24계단에 올라와 있어요. 자, 다은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긴 횟수가 지금 y니까 4y 마이너스 진 횟수가 x니까 우리가 2x.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정리를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xy 조정을 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12.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x, y를 바꾼 거예요. 똑같은 식입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x, y 맞춰서 우리가 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거할 게 없어요. 숫자가 일단은 같아야 되고 부호는 달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를 곱해도 되고 나눠서 y를 소거하려면 2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 x를 소거하려면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2 곱해서 소거를 할까요? x를?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x 그 다음 2를 곱하면 8y 2를 곱하면 24가 되겠죠. 자, 요 식에다 2를 곱해서 쓴 겁니다. 자, 일단은 소거할 수 있겠네요. 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플러스 없어지죠? 그 다음 이거 8에서 2 빼면 6y 그 다음 24 더하기 24는 48이 될 거고요. 그래서 y는 6, 8이 48 해서 y는 8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랬죠? x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y 이렇게 해놓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선생님 y는 한 거고요. 자, 어느 식에다 할까요? 위에 식에다 할까요? 그래서 y는 8 써놓고 이렇게 밑에 식을 지우고 여기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4x는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2 y 대신에 8을 대입할 거예요. 그 다음에 24. 그래서 4x는 24. 28이 16인데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플러스예요. 28이 16. 그래서 4x는 얼마예요? 4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0. 그래서 민지가 이긴 횟수는 그래서 10회가 이긴 횟수가 나오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민지가 이긴 횟수, 진 횟수, 이기고 지고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금처럼 이겼죠? 4계단 올라갔죠? 4x 지면은 2계단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y, 현재는 24. 그 다음 식재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x를 여기다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y, x 써 주시고 반대로 얘가 이기면 얘는 지는 거고 이런 꼴로 우리가 이렇게 써줘요. 써준 다음에 다은이 입장에서 이긴 거니까 4계단 올라가고 이거는 진 거니까 2계단 내려가고 그래서 12. 그래서 이게 XX, YY 똑같이 쓰다가 자칫 틀릴 수 있어요. 요렇게 있는 그대로 식을 세운 다음에 요걸 우리가 위치를 바꿔서 정리를 한 다음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요. 다음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A와 B가 함께 일을 하면 4일 걸리고 우리가 A가 3일 동안 이 일을 하고 나머지는 B가 8일 동안 해서 그 일을 다 마쳤대요. 그러면 만약에 B가 혼자 이 일을 한다면 도대체 며칠이 걸릴까요?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로 볼 거고요.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Y로 볼 거예요. 자, 근데 둘이 똑같이 함께 4일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A가 한 일도 4X, B가 한 일도 4Y. 그래서 전체 일은 항상 우리가 1로 봅니다. 자, 4일 동안 일을 했고 B도 4일 동안 일을 똑같이 해서 전체 일을 끝냈대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A가 3일 했대요. 그러면 3X를 써야죠. 자, 3X. 그리고 나머지는 B가 며칠 동안 했대요. 8일 동안 끝냈대요. 그래서 전체 일을 다 끝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건 똑같이 힘을 합쳐서 4일에 전체 일을 끝낸 거고요. 이건 A, B가 따로따로 일을 한 거예요. A는 3일, B는 8일. 그래서 이 전체 일을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 세웠으니까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걸 소거하고 싶은가요? 만약에 X를 소거하고 싶다면 여기다 3을 곱하고 또 여기다 4를 곱하고 두 식을 다 곱해야 돼서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면 y를 소거한다면 우리가 y를 소거한다면 여기다 2만 곱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는 B를 물어본 거예요. B가 혼자 일을 하려면 우리가 며칠이 걸리냐 그랬기 때문에 y를 소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x를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가 각각 위에 있는 식에다 아래에 있는 식 각각 곱하기 얼마? 곱하기 3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할 겁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3, 4, 12x, 3, 4, 12y는 얼마에? 3일은 3. 자, 두 번째 식에다 4를 곱할 거예요. 4, 3, 12. 그 다음에 4, 8이 32y. 그 다음 4일은 4. 이렇게. 자, 빼줄 겁니다. 그런데 부호가 같아요. 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를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호 다 바꿔요. 이렇게. 자, 이거는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y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자, 32에서 11을 빼면 20인데 음수의 부호가 크니까 음수 쓰고 여기도 음수의 부호가 크니까 마이너스 쓰고 4 빼기 3은 1이에요. 그래서 y는 얼마예요? 우리가 20분의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우리가 부호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y는 20분의 1. 자, 이게 분수가 나왔는데요. 20분의 1이란 의미가 뭐냐면 이게 전체의 1이에요. 전체의 1의 양. 전체 1의 양을 우리가 1로 본 거잖아요. 이 전체 1의 양을 다 끝내려면 얘 Y라는 라인은 며칠 동안, B라는 라인은 20일 동안 해야지만 우리가 이 일을 끝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다시 그래서 21이 되겠죠.
다시 한번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우리 일의 양을 Y로 봤어요. 그런데 둘이 힘을 합해서 똑같이 4일 동안 일을 해서 전체 일을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4X 플러스 4Y는 1 이렇게 쓰시고, 요번엔 둘이 힘을 합쳐서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요일을 한 게 아니라 A가 먼저 일을 시작했어요. 3일 동안 하고 나머지는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해주라 해서 친구가 8일 동안 해서 이 일을 끝마쳤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식은 세웠고요. 우리가 B를 물어봤기 때문에 Y를 소거할 수가 없어요. X를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다 몇을 곱했어요? 3을 곱해서 쓰셨고요. 자, 두 번째 식에대는 우리가 4를 곱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X 소거하고 Y가 나온 게 우리가 20분의 1이에요. 그러면 20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20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일을 끝내는데 얘 혼자, B라는 아이가 혼자 하면 20일이 걸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5분의 1이 나오면 5일 걸린다는 뜻이에요. 8분의 1이 나오면 전체 일을 하는데 8일 걸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5일 걸린다, 8일 걸린다, 20일 걸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해하셨죠?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10번 문제는 중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는 800명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6% 증가하고 여학생은 4% 감소하였다. 우리가 전체 학생 수를 봤을 때는 6명이 감소했대요.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작년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를 Y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합해서 모두 몇 명이라고 나왔어요? 80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남학생은 100분의 6X 증가했대요. 100분의 6X, 6%니까. 그 다음 여학생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100분의 4Y. 그래서 최종적으로 6명이 감소했네요. 자, 1번과 2번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주기에 앞서서 분수꼴은 우리가 정수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식을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x 마이너스 4y 그 다음 얼마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600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1번식을 갖다 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남학생 수, 작년 남학생 수는 X가 남학생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게 작년에 남학생 수니까 X를 소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Y를 소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Y를 소거하려면 각각의 항에다가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4X, 4Y, 그 다음 48이 얼마예요? 3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부호가 다르니까 소거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이거 없애주고 6 더하기 4 하면 얼마야? 10x가 남네요. 자, 3200에서 마이너스 600이니까 빼니까 얼마야? 2600이 되네요. 그래서 x는 얼마요? 260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남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260명. 이건 작년의 남학생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증가했을 때는 100분율은 전체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6하고 증가했으면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6x 감소는 마이너스 100분의 4y 전체적으로 우리가 6명이 감소했다 그랬어요. 6 쓰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수꼴은 우리가 정수꼴로 만들어 주시고 최대한 여기서 물어본 게 X면 Y를 소거해서 이렇게 간단히 풀어주면 됩니다. 11번 문제는 소금물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4%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4%의 소금물의 양과 10%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선생님이 소금물에 관한 문제는 간단히 표로 만들으라고 얘기했죠. 지금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4%의 소금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었대요. 자, 다시 한번 4% 소금물, 10%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하나는 X, 하나는 Y 하면 되죠. 자, 이해했나요? 다시 한번. 자, X 더하기 Y는 자, 4% 소금물 X, 10%의 소금물 Y. 그래서 6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어서 600이 된다.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우리가 송구하는 식. 100분의 4x 플러스 100분의 10y는 100분의 6 곱하기 600.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 소금이 나오겠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우리가 소금물 하면 또 소금이 나오고, 그래서 두 소금을 섞었더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에서 전체적인 소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 식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 일단 분수꼴이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100을 다 곱할 겁니다. 그러면 4x만 남죠. 그 다음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했어요. 왜 100을 했어요?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약분하기 위해서 100을 다 각각의 항에다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10y는 얼마예요? 66이 3600. 자, 그래서 분모 100을 다 없애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각각 4%의 소금물, 그 다음 10%의 소금물을 구해야 돼요. 자, 물의 양. 자, 일단은 그러면 x, y 다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편한 식으로 뭐를 없앨 건지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를 없앨까요? 우리가 10을 곱해서 이쪽에 우리가 y를 소거해 봅시다. 그러면 10을 곱하면 10x, 이쪽에다 곱하기 10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 10y는 6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거하려면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같으니까 음수를 해주면 다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 소거하고 하면 마이너스 6x, 이쪽은 마이너스 2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얼마예요? 6, 4, 24니까 얼마예요? 400g이 나오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x가 4%니까 그러니까 4%의 소금물은 400g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마저 y 값도 구합니다. 자, x가 얼마였죠? 400g이었죠. 플러스 y는 600. 그래서 y는 600 넘어가면 마이너스 400. 그래서 y는 몇 g이 나와요? 200g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의 소금물, 10%의 소금물이 y니까 200g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y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소금물에 관한 거는 간단히 뭐 잘 그릴 필요 없어요. 나만이 간단히 정리된 표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히 해서 이렇게 써 가시면 이 표를 보고 식을 세울 때 실수 없이 우리가 간단히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자, 12번 문제. 20%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 30%의 소금물을 10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더 넣은 소금의 양은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중1 때 배웠죠? 그냥 간단히 표를 빨리빨리 만드세요. 20%에서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30%의 소금물을 얼마? 1000g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나온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x, y로 해서 두 가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얼마예요? 1000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100분의 20x 플러스 소금을 넣었죠. 그래서 얼마요? 100분의 30%의 소금물 1000을 만들겠다는 거죠. 다시 20%의 소금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금을 좀 싱거웠나 봐요. 그래서 소금을 더 넣어서 1000g, 즉 30%의 1000g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20% 소금을 X로 놨고요. 더 넣은 소금을 Y로 놨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1000이 됐어요. 이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소금 구하는 식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는 소금만 넣었으니까 그냥 Y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1000에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수꼴이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분모가 100이니까 100을 다 각각의 항에다 곱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20x 여기다 100을 곱하면 100y 여기 100을 곱하면 3 쓰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10을 이렇게 약분했다는 거는 우리가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천이 남았죠? 이걸 다시 우리가 2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x 또 나누기 2 하면 x만 남고 더하기 얼마예요? 우리가 5y는 3000을 2로 나누면 1500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분수꼴을 정수꼴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도 10으로 다 약분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짝수기 때문에 다 2로 나눠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과 요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x 소거하려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여기도 부호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자, 소거가 되면 몇 y예요? 4y.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500이 되겠죠? 자, 그럼 y는 얼마예요? 125. 그래서 소금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그게 y값이니까 125g을 넣어주면 우리가 20%의 소금물이 30%의 소금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금물 나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써서 우리가 모르는 값 두 개를 x, y로 놓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된 걸 보면 이걸 보고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분수꼴은 정수꼴로 만들고 최대한 간단히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간단한 식과 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우리가 y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y값이 나왔으면 y값 125 대입하면 x값도 금방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영호가 등산을 하였는데 올라갈 때는 A 코스를 2km로 내려올 때는 B 코스를 4km로 내려왔더니 총 4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이 13km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 코스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써놨어요. A 코스의 거리가 X, B 코스의 거리가 Y. 그런데 여기는 X, Y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단 하나 A 코스, 즉 X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두 거리의 합이 A 코스랑 Y 코스를 더해서 13km다. 그래서 요 간단한 식을 우리가 먼저 써주고요. 두 번째는 4시간 30분은 우리가 시간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시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그래서 4와 2분의 1. 즉,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분수로 써야죠? 2, 4, 8에서 1 더하면 9. 자, 이게 뭘까요? 4시간 30분을 시간으로 고쳤어요. 시간이 와야 되겠죠? 왼쪽도. 올라갈 때의 시간, 내려올 때의 시간을 총 더해서 4시간 3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우리가 내려올 때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시간 더하고 내려올 때 시간을 다 더해서 우리가 4시간 30분을 그 시간으로 고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시속이면 시간으로 고치고 분속이면 분으로 고치고 초속이면 초로 고쳐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시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2분의 9로 나타냈습니다. 자, 시간이 뭐라고요? 속력분해. 속력이 올라갈 때는 얼마였어? 2였죠? 그래서 2분의 x. 그 다음 내려올 때는요, 4분의 y.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두 개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식에다 곱하기 얼마? 4를 해서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는 2, 2는 4. 그래서 2x만 남겠죠. 그 다음 여기다 4를 곱하면 4일은 4, 4일은 4 플러스 y. 그 다음 4를 곱하면 2일은 2, 2는 4, 2, 9, 1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리를 했고 위에 있는 식을 밑에다 다시 한번 그대로 써주시고, 자, 여기서 뭘 구한다고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y를 소거해야 되는데 y가 숫자는 맞는데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거를 할 수 없으니까 앞에 음수를 써줍니다. 그리고 부호를 다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y 소거해주고 2x에서 1x 빼면 x만 남고 18에서 13 빼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a 코스의 거리가 얼마예요? 5km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노력해줘요. 여러분 안녕.